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신라가 통일한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나당연합으로 통합을 했는데 당나라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매조성 기벌포 전투를 통해서 나당전쟁을 통해서 신라가 승리를 했고 그로 인해 이렇게 제한적인 통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무열왕 때 김춘추 때 백제를 멸망시켰고 문무왕 때 고구려를 복속시키면서 통일을 이뤘고요. 그 문무왕의 아들인 신무왕 의 업적들이 이번 시간에 쭉 나오게 되는데 신문왕의 업적은 가장 통일신라 시대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중앙정치로는 집사부 시중의 권한이 강화되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왕권이 강화됐다라는 얘기랑 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왕의 직접적인 부하인 시중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이거에 반대되는 말은 상대 등의 권한이 강화되었다라는 것이 이 반대가 되겠죠. 상대 등의 권한이 신라 말에 강해져 있는데 이때 시중의 권한이 약해지고 통일신라 초기에 시중의 권한이 강할 때 상대 등의 권한이 약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방행정으로는 구주 5소경을 설치를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한주, 삭주, 명주 이렇게 주가 여러 개 있는 게 보이시죠? 이게 9개, 구주, 5소경, 작은 수도들. 여기 서원경, 충원경, 북원경, 금강경, 남원경 이렇게 5개의 작은 수도 5소경, 구주 5소경을 설치하였고 특히 이 중에서는 요 서원경이 중요한데 이게 나중에 그 직지가 발견된 곳이기도 하고요. 민정문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민정문서가 발견된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지역으로 이 두 개를 엮어서 시험 문제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상수리 제도를 시행을 하는데 상수리 제도는 뭐냐면 뭐 일종의 인질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 신라에서 통일을 했는데 여기 고구려, 백제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반란을 언제든지 또 일으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지방 향리의 자제를 한 명을 수도로 보내고 향리가 반란을 일으키면 자식을 이렇게 처단해 버릴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걸 갖다가 상수리 제도라고 하고 후삼국을 통일하고 만들었던 기인제도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군사제도로는 구서당 10정을 설치했고요. 구서당은 중앙군, 10정은 지방군 각 주에 한 개의 설치를 한 거고 이게 구주인데 10정이잖아요. 여기 한 주가 원체 넓으니까 여기에만 두 정을 설치를 하고 나머지는 일정시켜서 구서당 10정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거 중요한데 노급을 폐지했다, 관료전 지급했다 같은 말인데 자, 이게 뭐냐면 관리가 수도권이 있어요. 어떤 땅이 있으면 관리에게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이 관리한테 요 땅에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수도권을 줍니다. 근데 여기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노동력까지 이 관리가 부릴 수가 있어요. 그게 노급인데요. 노급. 이 신문왕 때 노급을 폐지하면서 수도권만 챙기고 노동력은 니들이 쓸 수가 없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노급 폐지가 되겠습니다. 노동력까지 쓸 수 있으면 관리 몇 명 모여가지고 그 인원을 주주주주 군사훈련을 시킨 다음에 반란을 또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급을 없애고 관료전을 수도권만 지급할 수 있는 관료전을 지급을 했다. 그런 다음에 교육제도로는 국학을 설치했습니다. 국학. 그 고구려 때 소수리왕이 설치한 교육기관 뭔지 기억나시나요? 태학이었죠. 태학. 태학이 있었고 통일신라 때는 국학입니다. 발해는 아직 안 배웠지만 추자감, 고구려 국자감, 뭐 저기 조선은 다 알다시피 성균관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민족융합정책을 쓰면서 백제 고구려 관리에게 관등을 부여하고요. 그 구서당, 그러니까 그 중앙군에 고구려와 백제 말가린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요 통일신라의 통치체제 정비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이 대부분이 전부 다 신문왕의 업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요 상수리 제도는 그 전부터 했던 거긴 한데 나머지는 다 신문왕이 했던 일입니다. 자, 됐고요. 자, 이 경주에 놀러가 보시면 동궁과 월지라고 있죠. 옛날에는 안압지였는데 이름이 바뀌었죠. 신라의 별궁으로 국력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 월지에서 출토된 이런 유물들도 있다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신라 말의 사회 변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 초기에는 왕권이 강화되면서 안정적인 운영을 하였으나 신라 후기에 신무랑 다음에 성덕왕, 그 다음에 경덕왕이거든요. 이 경덕왕 때 노급이 바로 폐지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신권이 점점 강해지고 지방 호족들의 세력이 점점 강해지고 선종이라는 거는 불교의 그 한 종류인데요. 교종은 원래 전생에 업을 계속 좋게 착하게 살았던 사람이 왕이 된다라는 그런 교리라고 보시면 쉽게 설명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선종은 누구나 기도하고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호족들이 봤을 때 누구나? 혹시 나도?
하면서 선종이 유행하면서 나도 부처가 될 수 있고 나도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호족들이 점점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하기도 하고 풍수지리가 또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풍수지리 사상에 의해서 여기 경주는 왕의 기운이 닿은 땅이야. 이제 다른 지역이 왕의 기운이 있어 라고 하니 호족들이 또 신나서 그럼 나도? 라고 하면서 본인들만의 그 권력을 세력을 유지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신라 말에는 무열왕계하고 무열왕이 진골 출신이잖아요. 그 전에 진덕여왕, 선덕여왕 이쪽이 성골이란 말이죠. 성골에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여성들이 왕을 했고 성골의 씨가 완전히 다 끊기니까 진골인 무열왕이 왕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앞서 있었던 내몰왕계가 있고 여기 무열왕계가 있는데 요 두 김씨들이 두 파들이 다툼을 벌이기 시작을 했고 이 해공왕 다음부터는 내물왕계가 권력을 잡기 시작을 했다. 무열왕계도 가만히 있지 않았고 계속 왕권 다툼이 일어나고 김씨들 사이에서도 왕권 다툼이 일어났고 호족들이 옆에서 지켜보다가 저기 뭐 하는 거지 하면서 자신들의 세력을 키웠고 그러므로 좀 혼란스러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지도에서도 보듯이 뭐 봉기가 엄청 많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런 난들을 다 알아둘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이 원종 엔화의 난 요거는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요거를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거는 진성여왕 때 생겨난 난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이 들어봤을 법한 견훤이 호족 세력 견훤도 호족 세력의 하나였는데 여기를 다 통합을 하고 후백제를 건국을 했고 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요 궁예도 양길의 부하였는데 군사를 주고 동해로 보냈더니 동해를 요 강원도 쪽을 다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양길한테 도전장을 내밀어서 양길도 해치우고 세력을 키워나간 궁예 그 다음에 신라는 원래 신라 이렇게 해서 후삼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임원창의 난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특히 중요하고요. 원정에도 뭐 이상하게 많이 나옵니다. 진성여왕 때 풍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친숙한 이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장보고의 난도 장보고도 원래 해상 세력이죠. 여기 중국에 건너갔다가 여기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이 통일신라에서는 출세할 수가 없었고 이게 육두품이라는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겠지만 골품제로 인해서 육두품 이상은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장보고도 시골 출신이고 무시당하니까 중국 당나라로 건너갔다가 당나라에서 산동반도에서 세력을 키워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여기 해적을 소탕하면서 무역을 하면서 부를 축적을 했고 세력을 키워서 왕권 싸움에 끼어들었는데 왕한테 배신을 당하고 딸하고 결혼시켜준다고 했는데 배신을 당하고 결국 그 부하인 염장에 의해서 살인을 당하는 뭐 이런 일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장보고의 난이 있다 보니까 뭐야 신분이 안 되면 아무리 그 왕실에 충성을 하고 잘해줘도 배신당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내가 뭐 하려고 거기에 충성을 하겠어? 하면서 점점 그 호족 세력들이 다 각자의 세력을 키우기 시작했던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는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치원 많이 들어봤죠? 신라 참체 최치원, 최원희, 최승우 요 신라 삼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최치원이 가장 유명을 하고 최치원이 진성여왕 때 그 인물이죠. 그래서 이 사람도 육두품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실망을 했죠. 이렇게 계약을 해야 됩니다 라고 시무십조를 올렸으나 진성여왕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낙심한 최치원은 어디 은거를 해서 뭐 그냥 시골에서 살았었다 이렇게 얘기가 있죠. 여기 뭐 해운대 그 바위에 새긴 글씨도 최치원이 새겼다라는 그런 뭐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후삼국 설립 후에 후백제는 견훤이 건국을 했고요. 전주에 도읍을 얻었고 후고구려는 궁예가 도읍을 얻었고 견훤은 신라의 뭐 장군이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혼자만의 세력을 이룩한 왕이 되겠고 뭐 약간은 금수저 집안이기도 하고요. 자, 궁예는 원래 신라의 왕족이라고 하는데 뭐 5월 5일 날 태어나면 불길하다나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이빨이 있었다나 그리고 뭐 태어난 날 하얀색 뭐 무지개가 떴다나 그래서 불길하다고 막 죽이려고 했는데 탈출시키다가 한쪽 눈을 잃게 돼서 눈이 그렇게 됐죠. 개성에 도읍을 세웠으나 좀 불안했겠죠. 이 송악은 왕건 집안의 그 세력이 끼치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력이 없는 철원으로 옮겨서 반란을 일으킬까봐 불안해서 이렇게 옮겼는데 결국 왕건이 궁예를 배신하고 고구려를 세우고 삼국을 통일하게 되죠. 자, 신라는 경주 인근으로 영토가 축소가 됐습니다. 경혜왕은 견훤한테 죽기까지도 하죠. 백제가 쳐들어와서 신라 경혜왕을 죽이기도 하고 고려는 신라를 계속 도와주려고 했으나 도와주려다가 백제랑 팔공산에서 패배, 조물성에서 패배, 여기 삼년산성에서 패배. 그래서 고려의 왕건이 계속 견훤한테 밀리다가 여기 고창전투에서 지금의 안동이죠. 이 고창전투에서 승리하고 동쪽이 평안해졌다 하면서 그때부터 지역명이 안동이고 안동 김씨, 안동 권씨, 안동 장씨 요 세 성씨가 요때 생기게 됩니다. 요 왕건이 승리를 하면서 도와줬던 사람 3명한테 성씨를 하사하기도 하죠. 자, 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해는
대조영이 고구려의 유민가, 고구려가 망했으니까 고구려에 살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동모산에서 만들었던 그런 나라가 되겠죠. 동모산에서 건국을 하면서 이때 말갈족하고 같이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발해, 이 발해를 우리나라로 인식을 했던 것은 요 정조 때, 조선 정조 때 유득공의 발해고라는 그 책에서 이제 남북국 시대라는 그런 말이 등장하기 시작을 하죠. 자, 발해는 보시다시피 뭐 영토가 굉장히 넓었고요.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연호. 그러니까 힘이 강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왕, 문왕, 발해문왕, 발해무왕, 그 다음에 선왕, 이렇게 세 명의 왕만 조금 알아두시면 되겠는데, 요 무왕 때는 인안이라는 연호, 문왕 때는 대흥, 선왕 때는 건흥. 좀 외우기가 좀 그렇죠. 그래도 요 연호를 물어보는 문제는 한능검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왕은 싸움을 잘하게 생겼잖아요. 무왕은 요 장문호를 시켜서, 장문효 장군을 시켜서 요기를, 산동반도를 선제 공격하기도 한다라는 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문왕은 요 당나라 제도를 좀 많이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주작대로거든요. 이렇게 길이 깔끔하잖아요. 당나라의 주작대로를 모방해서 이렇게 길도 깔끔하게, 수도의 길도 깔끔하게 정비를 하려고 했었고, 삼성육부라는 통치 체제를 들여와서 사용을 하였다. 네, 이런 삼성육부를 사용을 했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고려 때는 이성육부로 오게 되고 그렇습니다. 자, 선왕은 선왕 때 해동성국이라는 칭호도 받으면서 굉장히 전성기를 누렸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왕, 문왕, 선왕. 자, 됐고요. 그래서 발해 문화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석등 같은 사진, 이 사진도 자주 나오니까 이것도 잘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모주림 천장이 있네요. 여기 모주림 구조의 천장. 이런 게 있고, 무덤입니다. 고구려의 것과 유사하다. 무덤 양식도. 물론 무덤 양식도 뭐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문왕의 딸인 정혜공주와 정효공주가 있는데, 한 명은 당나라식으로 무덤을 했고, 한 명은 또 고구려식으로 무덤을 했거든요. 다양하게 문화가 존재했었다. 그리고 온돌도 사용을 했네요.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나라에서는 신분제와 간등제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고, 진골, 육두품, 골품제가 되겠네요. 골품제는 신라가 되겠죠, 신라. 자, 신라의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이 있었다. 조선시대 때 이야기가 되겠고요. 사학 12도는 고려가 되겠고, 국학, 독서상품가. 자, 설명을 안 했지만 원성왕 때 독서상품가라는 최초의 과거제, 물론 제대로 시행은 되지 않았지만 최초의 과거제가 시행이 됐었고, 하지만 우리가 국학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죠. 신문학 때 국학이 생겨났었다. 그래서 요 3번이 되겠고요. 주자감은 발해 교육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립교육기관으로 서원, 이건 뭐 조선시대 때 이야기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겠고요.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우리 모둠이 발표할 주제가 통일신라 왕권 강화, 정비인데 조사해봤냐, 신문한테 노급을 폐지했다, 국학을 설립해서 유교적 소양을 갖췄다.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훈민정음의 세종대왕 거라는 거를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다. 이거는 저기 그 고구려 장수왕 남하정책 때 했었던 일이 되겠고, 남하정책을 펼치니까 성왕과 진흥왕이 손을 잡고 6세기 때 한강유역을 수복했으나 진흥왕이 성왕을 배신하고 뭐 차지했었다, 이런 얘기 했었죠. 수원화성은 정조대왕 때 설립한 것이 되겠고요. 궁국기부처는 그 개혁할 때, 가부개혁할 때나 설치했던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구주오소경, 지방을 구주오소경, 군대를 구서당 10정 했던 거 기억나나요? 답은 요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 문제, 고구려 유민들이 중심이 돼서 동모산에서 세웠다. 발해가 되겠네요. 나라 이름을 뭘로 바꿨다. 무왕 때는 등주 등을 뭐 습격하기도 했었고, 현종이 바다 공격해서 신라 성도한테 간직을 주며 뭐 방면을 지키기도 하였다. 뭐 발해가 되겠죠, 발해. 자, 지게를 발급한 것은 대한제국 때의 일이 되겠습니다. 골품제는 통일신라가 그냥 신라가 되겠고요. 유경공원을 설치한 것은 이거는 최초의 근대 교육기관으로서 1886년에 설립이 되었고, 오경 15부 62주를 두었다. 그리고 궁극기미천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부개혁할 때, 아까 설명을 못 드렸지만 서원왕 때 발해를 오경 15부 62주로 지방제도를 정비를 하였습니다. 통일신라는 구주오소경, 발해는 오경 15부 62주. 땅이 넓으니까 이 숫자가 좀 크다 싶으면은 발해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뭐 고구려는 오부, 백제 오부, 오방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런 거는 잘 모르셔도 되고, 통일시대 때 구주오소경, 발해는 오경 15부 62주. 나중에 배우겠지만 고려는 오도양계.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오경 15부 62주, 뭐 62주까지는 안 나왔네요. 신라와 고려하고 뭐 하고 보냈다. 해동성국, 선왕 때 해동성국이라는 칭호를 들었죠. 지방제도도 저기 하고 신라도도 선왕 때입니다. 자, 어쨌든 발해의 이야기네요. 발해.
구서당 십정 통일신라 훈련도감 이거는 고려 삼성육부 맞죠? 당의 삼성육부를 운영을 했다. 대가야를 병합한 것은 누구였죠? 진흥왕, 별무반은 고려 숙종 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